700리 해안선 곳곳이 우리 민족의 한과 혼이 깃든 역사의 땅 거제. 크게 구제한다는 거제의 이름처럼 이순신 장군의 거룩한 첫 승리 함성이 울려 퍼진 거제. 17만 명 포로 수용소의 아픈 역사마저 묵묵히 담은 유서의 땅이면서 15만 명의 피난민을 구한 곳이 바로 거제입니다. 한 폭의 그림 속 주인공이 되는 바람의 언덕. 언덕에서 만져보는 바람은 어떤 느낌인지. 보석 같은 섬들의 비경은 얼마나 신비한지. 파도와 바람이 만든 해금강의 조각은 어떤 모습인지. 신선대에서 풍류를 즐기다 간 신선은 몇이나 되는지. 동화 속 섬나라 내도엔 어떤 보물이 숨어 있는지. 바다 정원에 사는 수백 가지의 식물은 얼마나 신비한지. 대나무 숲의 그 시원한 바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하늘과 맞닿은 진달래 비단은 얼마나 넓은지. 옥산 금성의 정상의 끝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채를 닮은 선자산은 과연 얼마나 평온한지. 닭과 용을 닮았다는 산줄기는 얼마나 늠름한지. 동백꽃과 수선화의 싱그러운 향윤에 물든 당신을 거제의 또 다른 자연이 기다립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꼽힌다는 합동 흑진주 몽돌 해변. 정겨운 몽돌 소리가 귀를 즐겁게 하고, 동백나무가 빼곡히 자란 지심도와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절경을 걷는 여기는 쪽빛 바다와 천혜의 비경, 아름다운 섬 거제입니다. और लड़के कहाँ से आया है रे तू, प्यारा है शक्ल से अकल का मारा है रे तू। लड़के और लड़के कहाँ से आया है रे तू, प्यारा है शक्ल से अकल का मारा है रे तू। हाँ चल गई मेरी बातों से तू चल गई। हाँ खल गई तुझे खल गई मेरी बेपरवाही खल गई। ओ तरवा तू किस खेत की मूली है जरा पता। टीवी पे ब्रेकिंग न्यूज हर मेरा घाघरा है, बगदाद से लेके दिल्ली वागरा। टीवी पे ब्रेकिंग न्यूज हर मेरा घाघरा है, बगदाद से लेके दिल्ली वागरा। मैं हवा तो उड़ जा घटा तो मुड़ जा कली कहाँ की अदा अदा भी। बड़ा बेशर्म है तू तो लिखा है बड़ा। ये कमर छुपा ले नजर घुमा ले पता पूछूं उमर जाने। देखो बेरुखी पे कैसे अटका है पड़ा। ढल गई तू शाम की तरह ढल गई। हाँ खल गई तुझे खल गई मेरी बेपरवाही खल गई। मोहतरमा तू किस खेत की मूली है जरा पता। मेरे मतलब की बकवास तेरा गाना। बगदाद हो या हो दिल्ली पाया करा। टीवी पे
उतर जा खता सुधर जा इतना न सूंघूं लज़ न खाऊं ऐसे बन रहा है जैसे कोई तो है मैं मजा न चाहूं सजा न काटूं रजा न पूछूं जुआ यूं खेलूं होपलेस है तो फिर भी थोड़ी होप है हाँ टल गई आफत की तरह टल गई हाँ खल गई तुझे खल गई मेरी बेपरवाही खल गई मोहतरमा तू किस खेत की मूली है जरा बता उड़ती फिरती अफवाह तेरा कागरा दाद हो या हो दिल्ली पर टीवी पे ब्रेकिंग न्यूज हर बड़ा भागना बगदाद से लेके दिल्ली भागना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일주일 동안 애가타게 기다리시던 실버대학의 문을 인도 가그라 댄스로 활짝 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책을 아주 많이 좋아하십니다. 책을 보기 위해서 식사 시간도 5분을 넘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벌써 80세가 다 되셨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늙는 게 싫다고 하시지만 그분은 늙어가는 게 참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책을 읽다 보면 지난번에 읽은 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롭게 읽으신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게 싫다고 젊어질 수는 없듯이 마음이 하나 바뀌고 말이 하나 바뀌면 지금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어르신들과 행복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말이라는 것은 나도 바꾸고 주변 사람들도 바꾸는 엄청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쓰면 행복할까요? 예쁜 말 캠페인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5글자 예쁜 말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어떻게 또 바꾸는지 보신 후에 꽃, 나비사랑이란 노래에 맞춰서 건강 체조로 건강한 시간 갖겠습니다. 내 핸드폰 암만 찾아도 안 보이네. 도대체 어디다 놔둔겨? 집에서 전화기 안 갖고 나온 것 같으네. 아이고 이 정신 빠진 애편네야. 자네 지금 뭐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야이 펜네야, 너는 안 그러냐?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말하는 뻔세 좀 봐라. 저는 리모컨 냉동실에 넣어놓고는 너나 도찐 개찐이지 그렇게 야그를요? 아이 저런 것만 기억을 잘하네. 아이고 나한테 콩나물 살 때 빌려간 2,000원이나 갚어. 뭘 만나긴 만나. 하나 영양가도 없구만. 아이 나 집으로 갈 거요. 끊어. 아이고 참. 아이고. 한손만으로 세어볼 수 있는 5글자의 예쁜 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겠죠? 네, 아름다워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같이 실천해보면
주변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내 핸드폰 암만 찾아도 안 보이네. 아, 도대체 어디다 놔둔겨? 집에서 전화기 안 갖고 나온 것 같으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웃다가 오줌 쌀 뻔했네. 자네 지금 뭐 갖고 이야기하는가? 나도 자주 그리여. 아이고, 내 정신 좀 보소. 내가 이런단께. 이런 사정은 우리가 잘 알지. 자식들도 좋지만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안 좋은가? 서로 챙겨주면서 재미나게 사세. 무릎 시린 게 따뜻하게 입고 오소이. 조심히서 와. 이? 네, 우리의 작은 예쁜 말 한마디가 우리 주변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잘 보셨죠? 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마음을 예쁜 말로도 표현해 보시면서 주변을 더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예쁜 말 캠페인 끝!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살랑살랑대며 외면한 당신 내 품에 돌아와줘요. 산이 높아 내게 못 오시나 길이 멀어 못 오나. 야야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실어 내 사랑 전해주고퍼. 강이 깊어 내게 못 오시나 길이 멀어 못 오나. 야야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꽃나비가 되어 날아가고파 그대 품에 안기고 싶어. 살랑살랑대며 외면한 당신 내 품에 돌아와줘요. 산이 높아 내게 못 오시나 길이 멀어 못 오나. 야야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야야야 나는 알아요 당신의 그 마음을. 꽃나비가 되어서 날아와줘요 내 사랑 꽃나비 사랑. 내 사랑 꽃나비 사랑. 이번 시간은 응급처치 시간입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면서 갑자기 다리 근육에 경련이 생겨 힘껏 주무르신 적이 있으시죠?
실버대학 안에 작은 병원인 응급처치 시간과 함께 하시면 친구분들께도 응급처치를 해드릴 수 있게 되십니다. 응급처치 시간 후에는 건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신나는 노래 행복해요에 맞춰 건강 박수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전기세 나가요. 이거 자요 불 끄고. 그 몇 푼 더 나간다고 맨날 전기세. 아이고 진짜. 응? 저리 들어가. 아니 여기가 벽인데 어딜 가라고 여기를 더 가라고 참이요. 그래 그나들이 큰 침대 사준다 할 때 왜 그 마다하고. 에휴 진짜. 에휴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어메. 아니 개굴빵만 되면 그냥 코를 골아사. 아이고 징한 거. 아이고 제가. 아이고 찢어봐라. 어서 찢어봐. 어디. 아이고. 야옹이야 찢어보라고. 아이고 내 다리. 어디? 아이고 내 다리 여기 이 다리.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지났어. 아이고 괜히 먹을 때. 아이고 내 다리. 아들 어디 있어? 어떻게 좀 해봐요. 아이고 다리야. 기다려. 마늘. 발 좀. 아이고. 맨날. 아이고. 사람 살려. 언제까지 이런 짓을? 아이고 사람 잡네. 아이고 다리야. 내 다리 살려라. 아이고 내 다리 살려. 아이고 그만해. 아이고 왜 이래. 아이고 잠깐만. 전화기. 아이고.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많이 겪어보셨죠?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3가지 방법으로 쥐를 빨리 풀어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쥐는 왜 나는 걸까요? 제2의 심장이 이 종아리 근육의 근육 약화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3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과 종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3가지 혈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은 용천혈인데요. 피가 하늘로 용솟음 친다고 해서 용천혈인데요. 발가락을 안으로 접으면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5초간 꽉 눌러주시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 두 번째는 중도혈인데요. 복숭아뼈 안쪽과 무릎 사이의 중간을 꾹 5초간 지압하는 겁니다. 이럴 때 너무 약하게 하지 않고요. 좀 더 센다는 느낌으로 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 세 번째 혈은 양릉천인데요. 무릎 바깥쪽에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온폭 들어간 이 혈자리인데요. 이 혈자리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5초간 세게 지압해주면 됩니다. 평소에 어깨나 목 같은 통증 또는 소화불량을 자주 겪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쥐가 아니더라도 이곳을 자극해 주시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아이고 말이야. 그렇구나. 발 이리 줘봐. 발가락 구부려봐. 그만 소리 지르고 발 구부려봐. 그렇지. 여기를
넷, 다섯. 좀 어때야? 아유, 그래도 아파, 아이고. 그러면 또 번째 방법이 무릎하고 복숭아씨 가운데 아이고.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좀 어때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무릎 뼈 옆에 꼭 들어간 데를 자 하나, 둘. 이제 괜찮지? 아이고. 여러분 간단한 예방 방법 알아보셨죠?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쥐를 예방할 수 있을까? 간단한 예방 체조를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 예방 체조는요, 이 종아리 근육을 탄탄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체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어깨만큼 다리를 벌리고 양손을 허리춤에 대고요. 위로부터 하나, 둘, 하나, 둘,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평소에 이것을 100번씩 하시게 되면 허리, 종아리, 다리의 모든 근육들이 강화돼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주자주 경보를 하는 겁니다. 제자리에 걸으셔도 좋고요. 집 안에 혹시 지하판에 계시면 지하판을 밟으면서 자주자주 맨손으로 걷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만보가 어려우시면 1000보라도 계속 걸으시면 허리, 종아리 모든 근육이 튼튼해져서 여러분들이 쥐가 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오늘부터 집에서 TV만 보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지금 배우시는 두 가지 운동을 자주 꾸준히 하신다면 쥐 나는 거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죽은 이의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 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며칠 후면 추석입니다. 이런 명절 때 손자, 손녀들이 와서 재롱을 부리면 근심 걱정이 싹 물러가고 흐뭇하고 기쁘시죠. 저희 새소리 음악학교 학생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바람의 빛깔 노래를 들으시면서 근심 걱정 싹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이번 시간은 실버대학 최고의 시간인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정근욱 강사님의 마인드 강연 후에는 황은숙님의 아미새 노래와 이경민님의 여행을 떠나요 노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버대학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봄이 되면 꽃샘추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꽃샘추위는 제가 어릴 때 이 봄이 따뜻한 봄이 시작돼서 꽃이 피고 나뭇잎이 새싹이 돋고 할 때 이게 갑자기 추워서 이 추위가 왜 와 하고 저는 어릴 때 불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꽃샘추위가 저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번 어른들에게 물었어요. 아니 봄에 이 따뜻한 날에 갑자기 왜 추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옆에 계셨던 어르신이 야 이놈아, 이 꽃샘추위는 꼭 있어야 하는 거야. 왜요? 봄이 되면 이제 날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옛날에 그 닭이 봄에 그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닭을 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 봄이 되면 나른나른해지고 몸도 이 추위에 겨울에 그 추위에 있다가 웅크리고 있다가 따뜻한 기운이 오면 몸이 이렇게 늘어지고 나른해집니다.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짐승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자연의 식물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위에 있던 긴장하고 있던 식물들이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봄 기운이 찾아오면서 나른나른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되면 잎이 나야 되고 꽃을 피워야 되고 그래서 이 식물들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많이 흡수해서 그 식물 꼭대기까지 그 물을 이렇게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 식물들이 추위에 긴장하고 있다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나른나른해진대요. 그러면 이 수분이 뿌리에서 그 빨아 올린 물이 그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갈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식물들이 내가 이제 또 죽겠구나 그러면서 긴장을 하면서 그 뿌리에서 빨아 올린 영양분과 수분을 나무 꼭대기까지 쭉쭉 밀어 올린대요. 그래서 이 봄에 있는 이 꽃샘추위는 식물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식물들을 살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근데 좋아하는 것이 오면 다 기뻐하지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것이 찾아오면 다 피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게 안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허락된 것이라는 겁니다. 봄에 이 꽃샘추위가 식물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병이 걸리지 않아서 처음부터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자주 병을 앓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이기고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걸리지 않고 처음부터 건강한 사람들은 참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병이 찾아왔을 때 그 병을 인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도 골골 80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골골 80이라는 이야기는
평상시 늘 아픈 것 같은데 장수하신다는 겁니다. 그분 건강하다는 겁니다. 늘 아픈 걸 보면 건강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분은 평상시에 늘 이런 병치레를 하면서 그 몸에 항체를 만들어서 그 병을 이겨서 건강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마음이, 그렇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순탄하고 순적하고 그냥 평탄해서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그걸 원하지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난 후에 행복하다고 하는 그 행복을 만들어서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행복한 세계가 있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행복하다는 것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행복을 만들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밭에 가니까 그 당시에 이 밭에 그 유행병이 하나 돌았는데 고추밭에 그 탄저병이라는 병이 온 마을을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고추 농사를 그 해에 다 망쳤습니다. 한결같이 한 분 한 분들이 고추 농사 다 망쳤다. 이제 농사 다 망쳤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참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어른 한 분이 그 탄저병이 올 고추 농사를 다 망쳤는데 그분이 밭에 가셔서 박수를 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한 분은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밭에도 탄저병이 돌아서 다 망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탄저병을 이기고 살아남은 고추가 듬성듬성 고추밭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농부는 탄저병으로 다 죽어버린 고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탄저병을 이기고 살아남은 고추, 그 밭에, 그 넓은 밭에 듬성듬성 나 있는 그 고추를 보고 기뻐하면서 박수를 친 겁니다. 그의 그 고추 수확을 하고 고추 씨를 받아서 그 이듬해에 그 탄저병을 이긴 고추 씨를 고추씨로 심어서 그해 그 이듬해에 정말 고추 농사를 너무 풍성하게 풍년으로 수확을 거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분들은 슬픔이 찾아오면 그냥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은 문제를 오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이기고 그 슬픔을 이기고 그걸 기쁨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많은 고통이 오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오면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걸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 신이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걸 받으면 아, 신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내가 은혜를 입었어. 이렇게는 쉽게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에 일본에 큰 전자회사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전자회사를 설립한 회장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파라소닉이라는 전자회사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회사를 설립하신 회장님은 신으로부터 3가지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몸이 아주 허약한 허약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가난해서 참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가난을 또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또 가난하니까 공부를 못해서, 학교를 갈 수 없어서 배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선물을 신으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몸이 허약해서 늘 운동을 해야 했다고. 내가 이 허약한 이 몸을 이기려고, 건강을 되찾으려고, 건강하게 하려고 쉬지 않고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또 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배우지를 못했는데, 그래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내 주위에 많은 선생님들을 두어서,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주위에 많은 공부를 하신 박사님들, 선생님들을 두고 그분들에게 늘 물을 수가 있었답니다. 내가 모르니까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주위에 많이 배우신 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모시고 함께 그분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정말 성공한 한 분으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젊었을 때 포릿고개라는 걸 겪으셨을 겁니다. 또한 아마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도 직접 겪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또 지배도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 또 가난이라는 거,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에 한참 유명했던 운동이 있어서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참 생생합니다. 저도 그때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인데 마을에 산에 가서 나무도 심어봤고요. 새마을 운동 노래도 많이 불렀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하는 이런 노래도 부르면서 또 새마을 운동 어른들이 하는 걸 많이 봤고, 그래 마을에 그 길을 새로 내고, 그러면서 이 가난을 이기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한많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 한많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보면 참 가난했고 못 배웠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많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그 어려움을 다 이기신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보물상자입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그때 가난할 때, 그때 그 어려울 때, 그때 하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그걸 이기셨는지,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는지를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건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것이고 학교 가서도 배울 수 없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뒤를 돌아보면, 인생 수십 년 살아오시면 뒤를 돌아보면 한많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서 내가 보물단지다.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그 환난을 이기면서 그걸 어떻게 이겼는지 생각해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보물상자입니다. 다만 몸이 나이가 들으셔서 연세가 있으셔서 몸이 약해졌을 뿐이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몸은 약하지만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 그런 보물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보물들을 어린 손자들, 손주들에게 또 나눠주시고 또 옛날에 어떻게 해서 그걸 이기셨는지, 슬픔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런 걸 나누신다면 정말 지금까지 수십 년 인생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것이 그게 또 오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 아들이 이렇게 명절 때 되면 집에를 옵니다. 한 번은 제가 며느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 시어머니하고 살면서 이렇게 부부싸움을 했다. 또 네 시어머니가 이렇게 할 때 내가 마음이 막 너무 속상해서 내가 막 이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줬는데 막 웃더라고요. 그리고 너 시아버지, 내가 참 너 시어머니한테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주니까 옆에 며느리가 앉아있다가 막 깔깔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왜 웃는데? 그랬더니 아버님 그러면서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남편도 이 못된 시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럴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웃고 좋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제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제 어머니도 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참 고생하고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서 저는 형제간이 6남매인데 이 6남매를 키우면서 참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젊은 날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이기셨어? 어떻게 살아오셨어? 우리는 어려서 잘 모르는데 그때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랬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 소리만 했지 당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당신이 어떻게 그 고통에서 이기시고 살아오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제게는 정말 교훈이 됐습니다. 제게는 정말 가르침이 됐습니다.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소리보다도 정말 어떻게 그 배고픔을 이기셨는지, 어떻게 그 슬픔을 이기셨는지, 어떻게 그 환난을 이기셨는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마음이 찡하면서 정말 엄마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이 되고 내가 효자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공부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해라 할 때는 효자가 안 되고, 누구는 막 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데 안 되는 걸 어쩝니까 하고 불평을 했는데, 오히려 정말 내가 너희들 키울 때 이런 거 못해줘서 미안하다, 막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효자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저도 이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부부가 이렇게 명절 때 집에 오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실수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 내가 뭐 어떤 허물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막 그렇게 편안해 기뻐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나눠지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뭘 잘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부족한 걸, 내 연약한 걸 통해서 얻었던, 내가 발견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누니까 그게 내게 큰 복이 됐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동안 인생 수십 년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어려움으로 끝내지 말고 그걸 보물로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의 어떤 신호로 받던 선물로 이렇게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계신 그 옛날에 겪었던 많은 것들이 보물로 바꾸시는 그런 노년을 보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미운 새 아니새 당신 남자의 간장만 태어난 여자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미워라 다가서면 멀어지는 아름다운 미운 새 아니새 아리새가 나를 울린다 신기루 사랑인가 아리새야 아리새야 비교할 수 없는 새 아니
계곡을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 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실버대학과 함께 하다 보니 벌써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모든 실버분들이 노래와 함께 웃으시고 강연과 함께 생각하시고 체조와 함께 건강해지시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실버대학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실버이십니다. 다음 주 목요일 2시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